안녕하십니까. 홍화상 작가입니다. 예, 뭐, 제가 쓴 책들 좀 대충 한번 이렇게 붙이나 하고요. 책 한 35권 정도 썼고, 일본에 관한 책을 제가 한 10권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날은 뭐, 일본의 그 뭐, 오사카 상인들, 뭐, 일본의 상도, 뭐, 이런 일본 상인들 제가 많이 썼지만, 전에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물러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이제 한 달 정도 안 했는데, 일단 그 뭐 8월이고 덥고 좀 뭐 쉬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걸 내가 이 유튜브라는 그 생소한 매체를 하다 보니까 댓글이 이제 좀 달리고 그러는데,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 댓글을 볼 수가 없죠. 또 유튜브 자체가 그 댓글 다는 것 중에서 그 욕이 들어가거나 좀 비하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경우는 유튜브가 알아서 걸러줍니다, 스스로. 그런데 걸러줘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읽다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나이가 뭐 불과 무슨,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제 자식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인 것 같은데, 너무 욕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아주 기본이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뭐 이거에서 지금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욕을 그냥 써서 올리고 그러면 이게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이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뭐 여러 번 했는데, 또 미국의 애틀란타에 사시는 우리 오석영 선배님께서 왜 안 올리냐고 그렇게 또 글을 다시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뭐 한 달 정도 쉬어서 좀 뭐 체력도 회복이 됐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좀 딱딱한 얘기죠. 이거 뭐 이 아베 신조가 왜 간두냐 이런 건 되게 딱딱한 얘기인데, 조금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일본 통이 너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일본을 아는 사람이 없어. 자, 이 아베 신조는 54년 뭐 9월생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제 또래입니다. 제 또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해야지 그 사람의 이제 심리가 좀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나는 아베를 그게 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좀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뭐 마마보이라고, 엄마 치마폭에서만 큰 애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대학교도 이상한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이 성계대학이라는데, 세계대학이라는 거는 미쓰비시 그룹이 만든 건데, 말하자면 그 친재벌적인 그런 학교죠. 근데 이 아베 형이 그 미쓰비시 패키징이라는 회사의 사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미쓰비시 그룹과 이 아베 집안이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재벌적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내막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뻗칠 필요는 없고, 이제 좀 이 사람의 성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조슈벌, 소위 야마구치현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태어나기는 신주쿠에서 태어났어요. 동경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 사람은 아버지 때, 그 이전에는 이제 야마구치에 살았다는 거고, 대대로 거기서 야마구치 살았죠. 정확하게는 원래 시모노세키에 살다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쪽에 살다가, 그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뭐 동경으로 자식들이 잘 되니까 이제 진출한 거죠. 이 사람의 그
증조부, 이 아베를 출세시키는 사람, 이제 증조부 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증조부가 이제 아베 칸이라는 사람이, 밑에 사진이 지금 제가 조그맣게 올렸습니다만은, 양조장을 하고, 그 마을에 그, 효야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구장 정도, 그런 사람이었고,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동경 쪽으로 나가 사는데, 일본은요,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경상도에 살든 뭐 전라도에 살든 충청도에 살든 그 자식들이 서울서 그 자식을 낳고 살면 그 자식한테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 돼버리는데 그 일본은 그런 거 아주 심하게 따지죠.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파벌이 형성된 게 이 지역별로 선수들이 모여갖고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색깔에 따라서 정치 철학도 다르고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좀 좁아서 뭐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이 서울 살아서 한 뭐 50년 100년 지나버리면 그냥 다 동화돼서 그냥 다 비슷해지는데요. 일본은 우리 한반도 면적의 거의 1.6배 이상 크고 우리 남한의 면적의 약 한 3.6배 정도 큰데 면적만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우리 남한의 3.6배 큰데 인구가 우리 2.6배가 많으니까 3.86 곱하기 2.6을 하면 한 8 정도 나오겠죠. 즉 경우의 가지수가 8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30년 동안 뭐 200번 이상 간 저도 그 아주 생소한 게 많아요. 도저히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닿지가 않고 뭐 문화 인류학적으로 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그 일본에 가서 아주 가끔 하는데 아주 특이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아요. 그거는 민족 자체가 복잡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는 것 중에서는 만주에 살던 숙신이란 족속이 저쪽에 그 후쿠이현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말갈족이죠. 그런 또 그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뭐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많이 건너왔으니까 중국 본토 거기까지 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또 일본에 와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많이 살고, 저쪽 북쪽에는 아이누족이 살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큐슈 가고시마에 인도네시아의 DNA를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이시카현의 그 밑에 후쿠이나 이런 데는 뜻밖의 그 만주족들이 또 거기 정착을 했다는 걸 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서 또 거기 가봤어요. 또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닿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 자체가 복잡하죠. 자, 이 아베는 바로 야마구치현, 바로 시모노세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야마구치현의 수도는 지금은 그 야마구치 시가 아니고 옛날에 야마구치 시가 제일 컸고 지금 하기라는 데가 야마구치현의 수도죠. 그래서 그 야마구치 현이 야마구치 시의 제 3선거구 출신이 아베입니다. 이 사람이 동경도 태어났으면 신주쿠 태어났으면 자기가 신주쿠에 그 기반을 둔 그 중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마구치에 뭐 3선거구, 1선거구, 3선거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14선을 했잖아요. 28년을.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얘기는 그만큼 지역색이 강하다. 지역의 뿌리, 지역의 기반을 둔 게 자기가 거기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거기서 출마하는 거는 그 가문의 후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지역은 야마구치는요, 백제계의 임성태자라는 사람이 백제에서 도망가가지고 왕국을 차렸는데 그 왕국의 땅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게 뭐 1500년 전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백제 출신의 평씨와 신라 출신의 원씨 이 두
세력의 대결 구도거든. 그리고 나머지 또 아주 뭐 복잡한 세력들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주요 세력은 이제 이 백제계와 신라계의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독과 이에야스는 원시 아닙니까? 풍신수기는 평시고 이게 평시와 원시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쪽은 지금 백제계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대가 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이 정권을 잡은 정권 파트너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바로 이 사람이죠.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소다로 부총리. 자, 이 사람은 학스본 대학의 정경과를 나왔어요. 이 학스본 대학이라는 데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대학입니다. 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 중에서 빵빵한 귀족들만 댕겼어요. 그런데 이 아소다로 부총리는 지금 이 사람은요 원래 평민 집안 출신입니다. 평민. 이 사람은 귀족이 아니었어요. 한 몇 사대만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그 족보 세탁을 하잖아요. 남의 양자를 계속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건데, 반면에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성주 집안, 다이묘급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 아소다로는 집안 자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웃기는 게 총리를 한번 했던 사람이 아베 밑에서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일본 정치는 아베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소다로가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부총리를 하면서 아소다로를 자꾸 말하자면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쌍방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 아소다로는 후쿠오카에서도 약간 좀 격이 떨어지는 성주집의 아들인데, 이 아소다로의 뿌리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 사람들은 대륙 낭인하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소다로의 집안 뿌리가.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을 하기 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 대한 준비를 16년 전, 1878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16년 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타이밍이야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했지만은, 그때 그 대륙, 즉 중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의 대부분이 후쿠오카 출신의 이 떠도이 사무라이들이 중국에 가서 이 정보를 수집해다가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야분이 누구냐면 도야마 미쓰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형사를 만들었는데 바로 후쿠오카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소 집안은 이 대륙 낭인들과 깊이 결탁돼 있고, 지금 요새도 대륙 낭인이란 말 자체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일본은 이런 낭인류의 집단들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밑바닥의 정보를 이 청일전쟁 전에도 일본 정부에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대륙 낭인을 거의 총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소 집안의 뿌리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이묘급 집안이지만 이건 세력이 아주 약한 다이묘예요. 얘가 뭐 20만 석도 안 돼.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후쿠오카 번 자체가 20만 석인데 이 사람이 있었던 번, 뭐 치쿠젠 번인가 거기는 뭐 한 5만 석밖에 안 되는 번이 다이묘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형편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이 대륙 낭인의 어떤 그 구심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름대로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의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경제력이 강하고 정치 지도력이 좀 강한, 특히 정치 지도력이 강한 바로 이 조슈본의 이 마지막 주자인 아베하고 좀 손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 정계 입지 강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실 일본 정치를 둘이서 지금 끌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이게 뭐 아베가 아파서 이제 뭐 관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우선 자, 요 아소다로의 외조부는 이 사람입니다.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죠. 일본의 일구 전후 최대로 정치를 잘한 수사입니다. 아주 지금도 존경받는 수사인데, 바로 이 아소다로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뭐 우리나라 뭐 인터넷도 그렇고 일본 인터넷도 그런데
고향이 이제 동경이다. 동경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뿌리는 시코쿠의 도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정계를 정치 판도를 만들 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1871년에 일본의 그 초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회의원이 200명이 뽑혔는데 그 200명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을 사스마, 지금 가고시마죠. 사스마본, 그다음 조슈 도사 히젠, 이 4개 주력권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조 도희의 도사, 세 번째의 정치 세력이죠. 시코쿠. 이 도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신기하게도 사조 도희 외에 이 정계의 총리가 나온 경우가 이 명수로 보면 아주 드뭅니다. 그 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 좀 센 사람이 이제 다나카 고이치, 그 다나카 그 총리인데 그 아마 니가타 출신이고, 요새는 이제 총리들이 뭐 지역에 좀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정계를 움직이는 거는 조슈입니다. 조슈. 자, 이 아베가 그동안의 총리를 아주 오래 롱런을 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가끔 만나시고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낸 듯이 보였는데 결국은 사이가 좀 아주 안 좋아졌죠. 그 이유는 일본의 정치 역사, 정치 계보 자체를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베 신조는 저희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하고 신칸센을 타고 가죠. 이 사람이 이제 아베 신타로가 외무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이제 이 젊은 아베 신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공부는 저 아버지한테 다 배웠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잡았었는데 사또 에이사쿠 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또 다 집안간이 됩니다. 이 사또 에이사쿠는 61대, 62대, 63대 총리를 했고 8년간 통치를 했어요. 오래 했습니다. 조수 출신입니다. 역시 다 뿌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안간이에요. 집안. 왜냐하면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되고 이 사람한테는 장인이 됩니다. 장인이 되는데 기시노부스케의 동생이 사또 에이사쿠입니다. 사또 에이사쿠. 동생이. 같은 형제인데 성이 틀려. 한 사람은 기시야. 이 사람은 기시라고. 이 사람 사또고. 동생은 사또고 형은 기시야. 이게 왜 그러냐면 기시가 이 사또라는 이 명문가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집안의 아들인 이 사또가 일테면 동생이 돼버린 겁니다. 형이 양자로 들어온 바람에. 그러니까 일본의 명문가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양자로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기시가 그래도 뭐 동용대 나오고 동용복대 나오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저런 애가 우리 집에 양자로 들어오면 우리 집안도 번성해지고 집안의 발전이 도움이 되니까 양자를 받았는데 그러면 사또 노부스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또를 썼지만 나중에는 그냥 기시 본명으로 노부스케를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하고는 이 사또가 작은아버지 뻘이 되는 거죠. 뭐 외삼촌? 외할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 동생이니까 뭐 작은 삼촌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또 시절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일본 방문할 때 이렇게 나란히 걷기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또 시절은 이 조슈본의 인물들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일 그 경제협력도 많이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아주 잘 아시잖아요. 이 양반이 일본의 역사 잘 알고 모든 걸 뭐 잘 아니까 더군다나 만주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만주에 나와 있었던 기시노부스케 바로 이 사람의 형 양자 들어온 형 하고도 그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주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는. 그러니까 그때 뭐 혹한에 뭐 날릴 때 뭐 서로 경험도 공유한 게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친일파다 아니다 뭐 말이 많은데
그거는 거기서 우연적으로 만난 거지, 우연히 만난 거지. 무슨 뭐 짜고 친 각본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만주해서 거기서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냥 같은 거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말이 잘 통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소위 아베 신조의 외조부 외할아버지, 이 사람이 동경대 법대 나왔고 만주 5개년 계획을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위에 직속상가는 도조 히데키죠. 뭐 아주 유명한 군인이죠. 육군대장. 결국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뭐 자살해버리고 말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일본의 뭐 도조 히데키 그럼 굉장한 영웅으로 치잖아요. 천황이 할복자살하니까 자살해버렸어요. 할복자살 천황 따라서. 이 사람은 모리오카 출신입니다. 이 모리오카 출신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신이 별 볼이 없어. 이거는 출신이. 족보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일본 정계에서는 뭐 모리오카 출신이면 아무 족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이렇게 조슈 출신하고 좀 기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슈가 일본 최대 정치 파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자 기시노부스케가, 저도 이 양반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일본서 살아계실 때. 뭐 맨 마지막에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이 한반도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깜짝 놀랐지. 그랬더니 우리 백색이라고. 아, 깨놓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텔레비 카메라를 끄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있는 거죠. 일본 사람, 이런 백제 출신들한테는. 대통령도 이 기시를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야 뭐 그 양국의 협력 관계를 얘기하지만은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고 실제로 이제 뭐 허리띠를 끌고 술을 마실 때는 뭐 솔직히 다 얘기하잖아요. 비참하네. 되게 그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면요, 되게 포카페이스일 것 같은데 실제로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아주 솔직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좀 드는 상대라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고, 박 대통령이 일본 정계의 지도자들을 우리 한국에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만찬이 끝난 다음에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술도 먹고 할 때, 그럴 때는 거기서 이제 쌍방의 혼내, 속마음을 다 솔직히 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일본을 잘 알고 일본의 역사를 잘 알고 딱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처음엔 당황하고, 두 번째는 자기네 역사와 자기네 집안과 자기네 고장의 풍토 환경과 이런 거를 너무 잘 알아버리면요 그때부터 꼬랑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협력 모드로 가요. 협력 모드로. 그러기 때문에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한일 관계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도요, 자기네 고장, 자기 태어난 고장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자기도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네 동네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좀 뭐한 말로, 뭐 저는 거기 중국 가면 뭐 뷔페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고향이 어느 쪽인가 딱 들어서, 그러면 그 고향 출신의 뭐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시를 뷔펜으로 그냥 이 종에다 뭐 시를 하나 써버리면 지가 갑자기 붓펜을 뺏어가지고 나머지 시를 지가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일본 사람이 한국을 갖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놀랍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헛발질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습니다. 자, 이게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아베 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바로 양조장원을 하고 쌀 정미소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자기 아들 아베 신타로를 동경대 법대를 넣었어. 그래서 이 동경대 법대를 넣고 여기서 아베 신조를 또 나와가지고 아베 신조가 또 총리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총리를 못했어요. 중간에 일찍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런데 이 아베 칸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은 양반이 아니고 사무라이가 아니고 평민이다, 평민. 그러니까 평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반, 즉 사무라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기시노부스케라는 이 사람도 평민이었는데 사또네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서 세탁을 했죠. 신분 세탁을 한번. 그래서 확고하게 신분 세탁을 해서 이렇게 둘이 사돈을 맺고, 그래서 자기 딸인 기시요코를 자기 아들인 아베 신타로 동경대 법대 출신한테 부부관계가 됨으로써 이 사람이 일약 이제 소위 사무라이 신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베 신타로 같은 경우는 이미 3인 평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도 뭐 한 3, 40년 훈련 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양반 쌍놈의 사이가 없는 사무라이와 평민의 사이가 없는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미 아니 뭐하러 이 신분 세탁을 하겠어요? 그런 게 바로 일본이거든. 3인 평등을 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그 차별을 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일본엔 보이지 않게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그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분 세탁에 성공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총리까지 아주 뭐 최장 총리를 맺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윗대로 올라가면 바로 이등방문이 나옵니다. 자, 이등방문의 아버지, 엄마, 본인, 자기 부인이죠. 이 여자는 이제 우메코 부인 원래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기생 출신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생 그러면 술집 여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뭐 장가 안 들지만 일본은 좀 틀려요. 기생을 하나의 예술가, 예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은 이등방문의 아버지 이름은 하야시입니다. 하야시 주조, 성이 수풀 임씨예요. 수풀 임씨고 이 사람은 이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가 원래 하야시 수풀 임씨인데 2등이 된 이유는 2등이라는 하급 사무라이 가문에 양자로 갔기 때문에, 사무라이기 때문에 그 2등 가문이 거기에 양자로 가서 하야시라는 성을 버리고 2등이라는 이 성을 써서 소위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무라이 반열에 들었습니다. 아주 하급 사무라이가 됐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이장을 봤는데 동네 공금을 들고 노름을 다 해가지고 다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나타나면 그냥 자정 죽고 그러니까 잠적해갖고 한 10년 이상 지나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살던 집입니다. 하기시에 있어요. 하기시.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겁니다. 옛날에. 자, 이 집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등방문의 집이. 그래서 그 이등방문의 집 앞에 송하촌숙이라는 서당이 있었는데 한 100m 거리밖에 안 돼요. 뭐 걸어서 1분, 뭐 1, 2분 가는 거지. 바로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평민의 하야시, 임씨가 이또 이등가의 양자로 가서 신분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라이가 된 겁니다. 이게 젊은 날의 이등방문입니다. 한강다고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등방문이가 결국 이제 한반도를 먹는데 뭐 가장 그 최고 1등 공신인데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기념으로 일본 화복,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신문에 내면 아마 한국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미쳤나?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일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한국 복장을 하고 옆에 지금 뭐 고관대장인지 뭐 기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관대장인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등방문이는 어렴풋하게 자기의 고향이 원래 한반도고 백제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저는 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이등방문의 원래 그 뿌리는 불과 아마 3, 4대 전에 일본에 건너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조슈번의 정치 계보를 지금 뿌리를 지금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위에는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 있고, 요 외무장관 위에는 사토 에이사쿠라는 일본의 총리가 있고, 그 위에는 형인 기시노부스케라는 또 총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벌써 사또네 집안에서는 총리를 벌써 2명을 낸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뿌리는 그냥 평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한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조슈의 하기시에 이등박문이까지. 그러니까 이등박문이가 이 송하촌숙에 가서 공부를 좀 배워야겠는데 평민은 가서 배울 수가 없어. 거기 사무라이들만 가서 공부 배우는 데라. 그래서 신문 세탁을 해서 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하촌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등박문의 바로 윗대에 누가 있었냐면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한국에서는 별로 잘 모르고, 이 사람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요 그 조슈 출신으로서 이 조슈벌을 만든 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육군 대장까지 했는데 총리도 했고, 조슈의 육군이라는 말, 그러니까 가고시마의 해군, 그러니까 사스마의 해군, 조슈의 육군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가고시마 사스마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총으로 쏴서 죽인 번이 바로 사스마번, 즉 가고시마입니다. 해군력이 그만큼 강하죠. 그런데 육군은 조슈벌이죠. 바로 육군 조슈라는 이 등식을 성립시킨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모토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슈의 출신의 좌장이에요. 좌장. 거기서 최고 대빵이라고. 그러니까 이등박문이도 계급이, 이 사람은 굉장히 귀족 집안이에요. 원래 뿌리가. 그래서 이등박문이 아주 하찮은 신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옥을 못 폈어. 그래서 조슈벌, 파벌의 1인자예요. 이 사람이 1인자인데 이등박문이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할 때 신분이 너무 낮아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한 방법을 찾았죠. 바로 누구한테 공부를 배웠냐? 이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사상가고. 자, 이 요시다 쇼인이 조슈벌의 정신적 스승이고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나이도 일찍 컸어요. 만 29세에 안세이 대옥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정한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정한론자는 대체로 보면 한반도의 조상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정한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세이 대옥에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지금 자기 집을 감옥으로 개조해서, 여기 철창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제 철창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사서상경을 비롯한 18사략 이런 걸 놓고 자기 이제 사형 집행일이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그 2달 동안에 자기 제자들한테 고전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 가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기시가 좀 서 있고요. 이 사람 다나카 요시치라고, 이 사람도 수상한 사람이에요. 총 7명의 총리가 이 사람 밑에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총리가 나옵니다. 7명이나. 그래서 결국은 이 7명의 총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총리를 하면서 자기의 그 조슈의 후배들을 계속 길러서 입각을 시키고 정치가로 길러서 입지를 다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공부를 제대로 잘 가르쳐 줌으로써 그 정신적 스승으로부터 이등박문까지 포함해서 7명의 총리가 공부를 배워가지고 일본 정계의 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조슈벌이 일본 정계를 아직도 쥐고 흔드는 겁니다. 바로 그 정계의 마지막 주자가 이번에 퇴장한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이제 퇴장을 했어요. 이제 퇴장을 해서 지금 몇 사람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3명 정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 3명은 대체로 다 이 조슈벌이 아닙니다. 아니고, 드디어 이제 제가 볼 때 아베 신조는 조슈벌의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고, 아마 조슈벌은 앞으로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구심점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자, 이 조슈벌이
이 한반도하고 애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백제 땅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정계 지도자가 일본을 정말 잘 아는 지도자가 들어오면 협력을 합니다. 근데 일본을 생판 모르고 우격 따지고 나오면 자기네들도 힘이 있으니까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슈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치를 이해하려면.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지금 간과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이 조슈벌의 지도자인 아베 신조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슈벌이라는 뒤에 정치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감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 두 번째는 조슈벌은요. 일본에서 약 60만 석에서 70만 석의 아주 강성한 번이었는데 경제력으로 보면 뭐 랭킹 260개 번 중에서 한 2등 정도 되는 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이 한반도하고 이 쌀을 밀무역을 했거든. 그래서 그 쌀 장사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조슈벌이. 그러니까 아베 신조의 그 증조 할아버지도 이 쌀 장사 출신 아니에요. 시모노세키에서. 그러니까 모든 쌀은 다 시모노세키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가문도 아베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쌀 장사 한반도가 했다는 거를. 세 번째는 자신들의 뿌리가 백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증이 있다고. 고향을 가보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련하게나마 떠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어렸을 때 뭐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해들은 얘기가 계속 내려오니까 아련한 그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증오심이 또 강하다고,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애증이 있어요. 이거를 좀 그 대화로 일본을 잘 아는 우리나라의 정계 지도자들이 했으면, 대화로 풀었으면 좀 한일 관계가 좀 부드러워졌을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의 지일파가 없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빠진 한일 관계를 일본 정계 사람들이 이걸 전부 한반도, 한국의 책임으로 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한국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그 저력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얘네들이 거기까지 계산을 못한 거예요. 사실 잘 몰랐을 겁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저력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김종필 총리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한국과 일본이 악화된 문제. 저는 김종필 총리 같은 그 정말 일본통,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가 살아계셨을 때 일본을 가면 66년도의 JP와 일본의 사토에 이사코, 지금 그 아베의 작은 할아버지 외삼촌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요, 불과 아마 3월 4일, 3일이면 다 얘기가 해결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같은 사람은요, JP가 일본을 갔을 때 JP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술을 마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정치 계보를 보면 자기보다 할아버지 뻘이기 때문에. JP가 66년도에 자기가 상대했던 사람이, JP가 상대했던 사람이 외할아버지였던 기시노부스케, 그 다음에 작은 외할아버지였던 사토에 이사코, 이런 사람하고 김종필 5.15 메모를 만들고 한일 유상 7억 달러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걸 한 이유도 JP가 일본의 역사의 사례를 들이대면서 한반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강고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설득을 해서, 그 대표적인 말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유무상 7억 달러를 줄 텐데 한국에 주겠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36년 지배해서 수탈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건 인정하니까, 문제는 우리 일본이 외환보유고가 18억 달러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유무상 7억 달러로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정말로 저 큰 돈을 줬을 때 일본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해 줄 거냐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JP가 거기서 나는 칸인 스가 칸인 안 되는 용서 하지만 용서라는 일본 그